말 안 들어? 응? 자, 5번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저기 파이나 2분의 파이 또는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얘가 바뀌는 것이 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일단 얘를 보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냥 간단한 개념으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코사인에 파이 플러스 세타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또는 사인에 파이 플러스 세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가 코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뭐 빼기 세타가 되거나 뭐 사인에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되거나 이제 이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완전히 몸에 안 배서 그렇거든요. 자, 일단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있는 숫자가 여기 있는 게요. 파이나 2파이나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 같이요. 좀 요건 딱 특수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가 3분의 파이 이런 건 안 됩니다. 3분의 파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과들만 미적분해서 따로 해요. 그거는 얘가 이제 뭐 그러니까 여기가 180도나 90도나 뭐 이런 쪽에 관련돼 있을 때만 써먹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3분의 파이가 나가면 이과들은 바로 다다음 수준에서 이제 공식 외우셔야 돼요. 그게 이제 덧셈 정리해서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일단 수 일부분에서 얘를 따질 때는 요것들을 없애고요. 이것을 갖다 세타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이나 2분의 파이를 없애고요. 세타로 바꿀 때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따질 때는 몽땅 다 정의로 따지셔야 돼요.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기는 파이만큼 간 다음에 세타만큼을 더 간 게 되겠죠. 이렇게. 이래야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것이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모든 각도는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모든 각도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플러스 왼쪽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파이까지 가서 세타만큼을 더해서 요점에 코사인은 무슨 좌표예요? X좌표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럼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 탄젠트는 뭐죠? X좌표분의 Y좌표. 여기까지 기억을 하고 계시면 결국 이것에 근데 여기는 막대기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는 1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 점의 X좌표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좀 전에 제가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내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세타만큼을 갔을 때 1이 되겠죠? 자, 요 놈하고 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세타로 나타내겠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값으로 나타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여기서 요만큼이 세타고요. 요거 연장을 해서 요만큼이 세타가 되면 이렇게 삼각형을 수직으로 내리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완전히 합동이 되겠죠. 똑같이 합동이 될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랑 이 점의 X좌표는 크기는 어떻겠죠? 같겠죠. 그럼 이 점의 Y좌표랑 이 점의 Y좌표도 크기는 같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그러면 이게 파이에서 더해진 이런 경우에는 파이에서 더해진 경우에는 세타를 썼을 때 이 점의 X좌표랑 X좌표 같으니까 여기는 그냥 코사인 세타가 그냥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그 다음에 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해도 얘는 그냥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점의 X좌표랑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는 길이는 어차피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뭐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부호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냈을 때는요. 세타는 모두 다 1사분면에 있으니까 다 양수라고 가정을 하시는 거예요. 얘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니까 그러면 이놈의 부호가 뭐냐에 따라서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자, 여기가 왔을 때 파이에서 세타만큼 더 갔으니까 여기서 X좌표는 부호가 마이너스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몽땅 다 플러스 되어 있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갔더니 이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요. 자, 세타로 바꾸면 무조건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다도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요게 얘를 바꾸는 원리거든요. 얘를 바꿔내면 원리예요. 그러면 자, 근데 2분의 파이를 했을 경우에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나 마이너스 세타를 했을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면 자, 세타는 여기가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요 점을 가지고 요 점으로 바꿀 거란 말이에요. 얘로 바꿀 건데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하게 되면 2분의 파이까지 간 다음에 세타만큼을 더하거나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만큼이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즉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더하거나 빼지게 됐을 경우에는 이삼각형하고요. 이삼각형이 닮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삼각형하고 이삼각형하고 그러니까 이 길이는 이 길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 그럼 이것은 x좌표가 요만큼인데 요거랑 같은 길이는 이 점에 무슨 좌표가 되어야 되냐면 y좌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이 점의 x좌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에서 더하거나 뺐을 경우에는 사인 코사인의 변화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x좌표나 y좌표랑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토탈적으로 빠르게 보는 방법이에요. 이게 원리는 이 얘기고요. 원리는 이 얘기고 빠르게 보는 방법은 이렇게 봅니다. 자 얘랑을 봐서요. 요 놈이 파이나 2파이에서 더하거나 빼졌을 경우에는 사인 코사인의 변화가 없어요. 사인 코사인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2분의 파이나 또는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거는 사인 코사인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사인은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빠르게 보는 방법이 이래요. 자, 근데 부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호는 무조건 여기를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낸 것은 모든 것을 다 플러스라고 계산하기 때문에요. 이놈의 부호가 뭔지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처음 것의 부호가 뭔지를 체크해서 얘가 플러스면 그대로 그냥 쓰면 되고요.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가 되면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얘를 좀 빨리 봅시다. 자, 요거를 그대로 익숙하게 쓴다라고 치면 자, 지금 문제 나와 있는 거를 갖다 이제 빠르게 볼게요. 자, 그럼 나는 얘를 갖다 어떻게 보냐면요. 자,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3분의 1이고요. 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양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탄젠트 세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문제는 얘죠. 얘를 볼 때 그럼 이렇게 보세요. 얘를 딱 보니까 사인 코사인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돼요? 요 놈의 부호를 체크해 가셔야 돼요. 자,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의 부호는 코사인의 x좌표니까 얘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놈도 볼게요. 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면 요 파이를 뜻하니 봤더니 요 놈은 그냥 변화가 없으니까 얘는 사인 세타라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부호를 체크하셔야 돼요. 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게 되면 여기 와 있을 건데 이 점의 y좌표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것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인 세타는 음수다 이제 이렇게 바뀌었겠죠. 자, 근데 삼각함수에서요.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 값이 나오면 무조건 다른 값이 다 나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만 줘도 다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 코사인 지금 이 얘기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얘기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었을 테니까요. 자, 얘는 그럼 뭐가 돼요? 9분의 1이었을 거고. 그럼 사인 제곱 세타가 9분의 8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2가 됐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아까 사인의 부호가 마이너스라 했을 때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탄젠트의 정의는 뭐죠?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들어가시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뭐 이과 가실 양반들은 나중에 되게 많이 써먹기는 한데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래프를 되게 이상하게 한번 보세요.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자, 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2분의 파이 맞죠? 여기가 파이가 됐을 거고요. 혹시 얘를 갖다가요 2분의 파이만큼 이동시키면 뭐가 될까요? 그럼 요 놈이 1로 겨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 나오죠? 요거 얘를 갖다 2분의 파이만큼 이동시켜버리면요 2분의 파이만큼 이동시켜버리면 코사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2분의 파이 이 그래프를 보면 약간 쓰잘데없이 고퀄이에요. 이 사인하고 코사인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파이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요 놈을 2분의 파이만큼 싹 이동시켜버리면 얘가 이렇게 생겨먹어버리죠? 그럼 사인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이 2분의 파이에서 서로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2분의 파이인데 여기 이제 여기 파이였을 거라면 그럼 2분의 3파이만큼 이동해도 요 놈이 여기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를 갖고 이동시키면 사인과 코사인이 바뀌어요. 요건 쓸데없이 고퀄로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이과들은 나중에 써먹는데요. 자, 재미가 있을까? 난 재밌던데. 이 넓이하고 이 넓이는 어떨까요? 같아요. 저 넓이하고 저 넓이가 같습니다. 좌우 대칭이죠.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럼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잖아요. 요 넓이가 사인의 요만큼 아니에요? 그래서 사인 이만큼 올라간 거랑 넓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를요 2분의 파이만큼씩 왼쪽 오른쪽으로 옮겨버리면요 코사인이 돼버려요. 코사인을 왼쪽 오른쪽으로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를 이동하면 사인의 그래프가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또다시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이거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에서 더하거나 빼는 경우 있잖아요. 이건 사인이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파이만큼 이동했다고 칩시다. 여기서 요 놈이 그대로 파이만큼 이동하면 요 놈을 일로 가가지고 그대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거는 사인 코사인 변화가 없어요. 왜? 근데 여기는 부호가 바뀌죠. 이렇게 뒤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자, 일단 요거 바꾸실 때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에서 세타를 더하거나 뺐을 때는 사인 코사인의 변화가 생긴다. 됐죠? 그 다음에 파이만큼 이동하거나 2파이만큼 이동하게 되면 사인 코사인의 변화는 없어요. 단지 부호를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5번은 그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자, 또 7번 사이에서 질문. 없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 사이에서 질문. 8번이요. 자, 두 점이 있어요. A점이 있고 A가 m, m 플러스 3이 있고요. B점은 m 플러스 3, m 마이너스 3이 있는데요. 선분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이거 위에 있을 때 상수 m의 값을 이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모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냐면 일단 2대 1로 내분한다. 요거 정확하게 쓸 줄 아시는 거죠. 그러면 게임이 끝났을 건데. 자, A점이 m, m 플러스 3이 있어요. 자, 지금 이 문제하고는 상관없지만 요거는 조금 정리를 해두십시다. 이 얘기가 딱 나오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 해두시면 좋으냐면 지금 써먹지는 않아요. 근데 얘를 어떻게 보냐면 얘를 여기랑 여기랑 똑같죠. 요게 매개 변수로 어떤 식을 주는 경우의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냐면 요것이 x좌표고 요 놈은 y좌표죠. 우리가 보통 알 때. 그때 똑같이 m이라고 하는 것을 썼을 때는요. 여기 어떤 그래프 위의 점이에요. 자, 볼게요. x는 m이고요. y는 m 플러스 3이라고 우리가 얘가 x좌표고 y좌표잖아요. 자, 그러면 이 m 대신에 m을 없애고 들어오면 y는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요.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되게 다른 걸 해도 a, a 제곱 빼기 1이었다.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점에 미지수를 줬을 경우에는요. 얘가 뭐 위의 점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치는 방법이
요것은 x좌표고 요 놈은 y좌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y는 a제곱 빼기 1인데 a가 x니까 x제곱 요거 위의 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매개 변수로 나타내는 이런 식인데요. 그러니까 얘가 있어서요. 근데 나는 머릿속으로 얘가 떠올라요. 이렇게 아예 그냥 머릿속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얘가 떠오릅니다. 일단 요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B점은 뭐가 되어 있냐면요. m 플러스 3, m 마이너스 3이에요. 이것도 물론 어디 위에 점이다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요. 좀 고급 문제들에서 써먹는 팁이에요. 자, 이왕 한 거니까 B점은 어디 위에 점이냐면 아까 이거 뭐라고 했죠? 이 점은 무슨 점? X좌표. 이 점은 무슨 좌표요? Y좌표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X는 m 플러스 3이고요. Y는 m 마이너스 3인데 m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 넘겨버리면 m은 x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x 마이너스 3 들어가니까 이거는 y는 x 마이너스 6 위에 있는 점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이제 얘는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근데 머릿속으로 혹시나 좀 고난이도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써먹으라고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 A점과 B점을 2대 1로 내분한다. 정확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외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뭐 붙이시면 돼요? 마이너스 붙이고 하시면 되죠. 자, A, B니까 A 좌표가 여기 있고 B 좌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크로스 하겠죠. 더한 거니까 3분의 A 플러스 2B라고 제가 썼어요. 좌표를 안 넣었네요. 이거는 한 번은 x를 넣고 y를 집어넣으면 x, y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었어요. 자, 그럼 3분의 자, x의 a좌표를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m일 거고요. 여기는 m 플러스 3을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는 3m 플러스 6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m 플러스 2가 될 거란 말이에요. 예분점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여기다 a를 m 플러스 3을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m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역시나 3분의 3m 됐을 거고요. 빼기 3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m 마이너스 1이 되나요? 이렇게 됐겠죠. 자, 일단 내분점, 외분점 정확하게 잡아주시고요. 자, 이것이 자, y는 로그 4의 x 플러스 8 플러스 m 마이너스 3 위의 점이라는 것은 당연히 대입이죠. 여기다 대입해 주니까 y좌표를 m 마이너스 1 넣으시고요. x에다가 m 플러스 2를 넣어주니까 m 플러스 10이 되나요? 는 플러스 m 마이너스 3이다. 이제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러면 이제 m은 지워졌을 거고요. 넘어가니까 2가 됐겠네요. 2는 로그 4의 m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그 다음에 지수하고 로그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영원히 끝날 때까지 딱 두 가지 하시면 되죠? 제일 처음에 뭐 해라? 범위 잡아라. 로그는 나오자마자 범위 잡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셔야 되냐면 밑이 같아야 된다. 저는 사실 로그 이 두 개 갖고 문제 다 풀거든요. 범위 잡고 밑을 갖게, 범위 잡고 밑을 갖게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모든 문제가 똑같으니까요. 여기에 밑이 4인데 여기에 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로그 4의 제곱 이렇게 바꿔놓으시죠. 큰 문제 없으세요? 네. 지워버리니까 m은 6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몰랐을까요? 내분점, 외분점이 쩔리고 있으면 연습할 때 내분점, 외분점 혹시 확실하게 연습을 해도 돼요. 여기다가 외부는 마이너스 붙이는 거예요. 자, 또 10번 사이에서 질문요. 없음? 10번이요.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이랬어요. 자, 근데 그러면 일단 공차가 양수인 등차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 말이 뭐든지 간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이거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그러면 기울기가 플러스인 직선 이렇게 해석해줘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정리 하나 하고 갑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정리를 합시다. 공차를 줬을 때 우리가 어떤 짓을 할 것이냐, 첫째 항을 줬을 때 어떤 짓을 할 것이냐를 지금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갑시다. 계속 나올 거니까. 예를 들어서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칩시다. 문제가 얘 하나 딸랑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식을 쓸 거냐를 정합시다. 자, 나는 어떻게 쓰냐면요, A에는 3n 플러스 K라고 써버려요. 이렇게 쓰고 맙니다. 저는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거 첫째 항은 어떻게 하나요?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첫째 항은 K 플러스 3이다 이제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첫째 항은 K 플러스 3인 거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공차가 3인 등차라고 안 하고요. 첫째 항이 5인 등차 수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첫째 항을 줬잖아요. 그럼 5 플러스 3D 써야 되나?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써도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AN을 갖다가요, DN 플러스 K라고 써버립니다. 공차를 미지수로 놔버리는 거예요. 공차는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관점을 보냐면요, 수열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공차를 그렇게 중시해요. 공차를 째려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그럼 첫째 항이 5래매요 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D 플러스 K가 5라고 하는 식 박스 하나 쳐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K는 5-D니까 여기다 뭐 필요하시면 5-D라고 쓰시면 돼요. 1 넣었을 때 5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공차나 첫째 항이나 어떤 거 하나를 줬을 때 나는 무슨 짓을 해야 되겠다가 이제 명확하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제 요 얘기를 딱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등차 수열이 나왔을 때 나는 이 짓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딱 고정이 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분명히 이렇게 A의 5는 해버리면 등차 수열의 A의 5는 A 플러스 4D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닌데요. 물론 이렇게 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나인데 공차나 이런 걸 줬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3에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몸에 배시는 게 좀 좋거든요. 그래야 직선으로 보셔야 고난이도 문제도 4점짜리 문제들이 편안하게 풀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번의 조건이 있어요. A의 4의 절대값이요, A의 6의 절대값이 8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의 AK가 27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를 쳐다봅시다. A의 4의 절대값하고 A 6의 절대값이 8이래요. 자, 문제가 뭘까요? 절대값이 나왔을 경우에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저 절대값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얘가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공차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4하고 6이 둘 다 플러스 쪽에 있었느냐, 아니면 둘 다 마이너스 쪽에 있었느냐. 하나는 마이너스고 플러스냐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등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요. 자, 보세요. 일단 간단한 계산으로 답이 딱딱딱딱 떨어져 나오는 것은 3점짜리는 아주 쉬운 4점이에요. 근데 이것을 조금 난이도를 높여놓는 경우에 뭔 짓을 하셔야 되냐면요. 자, 요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예요. 요거 하나 맞추면 이게 한 4점에서 8점 차이가 쫙 나버립니다. 요거는 익혀 갖고 가셔야 돼요. 어떤 경우가 나왔을 때 머릿속에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울 때 이거를 케이스로 자르셔야 돼요. 이거를 경우에 이게 이 경우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자, 얘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뇌 속으로 들어갈게요. 얘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그럼 머릿속으로 어쩌라고. 이러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를 푸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이거를 케이스로 자르는 걸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케이스를 자릅니다. 저는 세 가지로 케이스가 잘라졌어요. 얘가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인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인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인 케이스가 있겠죠. 근데 얘가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 벌써 머릿속에 이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일 수는 없잖아요. 즉, 이 안에 있는 애들이 A4하고 A의 6이 이렇게 되는 세 가지 케이스가 갈라지겠죠. 사실은 이거예요. P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렵다, 못 풀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케이스 가려는 것이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얘를 케이스를 갈라놓고요. 아, 그러면 뭐 문제 3개 푸는 겁니다. 둘 다 플러스라면, 그쵸? 그러면 A의 4하고 A의 6은 A 플러스 3D, 둘 다 플러스잖아요. A 플러스 5D가 8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얘기가 됩니까? 1항서부터. 근데 이 조건이 A의 1서부터 A의 2 해가지고 A의 9까지를 더해서 27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자, 여기 이거 심심한데 이렇게 해볼까요? 이거 더하면 얼마 되죠? 2A 더하기 8D는 8인데 A 더하기 4D는 4가 되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A의 5가 4란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근데 좀 더 싸가지 없이 해볼게요. 둘 다 플러스였다 그러면 얘가 4항이고 얘가 6항인데요. 그럼 얘랑은 더해서 8이라는 얘기 가운데가 뭐였다는 얘기죠? 4였다는 얘기죠. 즉 A의 5가 4였다. 직선으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A의 5가 4라 그랬는데, 자, 여기는 그럼 거꾸로 씁시다. A1 27일 거고요. 여기는 A9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얘랑 더하면 A1 더하기 A의 9를 여기를 9번을 해서 나누기 2를 했더니 그러면 여기는 27이다. 이제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A1하고 A9. 자, 모르시면 이렇게 하세요. A 더하기 8D가 되나요?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이 얘기랑 이 얘기를 갖고 연립해버리면 말이 된다 안 된다가 겨 나올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다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는 여기에요. 문제는 여기에요. 요거를 극복하셔야지 요거 4점짜리들을 맞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다시 이게 자, 요거 2A 더하기 8D죠. 그쵸? 그럼 요거 반으로 묶으면 A 더하기 4D죠? 요거 아까 뭐였죠? 아까 여기 4라 그랬잖아요. 8, 9, 72. 안 맞죠? 그럼 1번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였다라고 칩시다.
둘 다 마이너스였다고 치면 이거 부호를 다 뭐해서 올려서요? 부호를 바꿔서 올렸겠죠? 우리 심심하니까 세 번째 거 먼저 볼게요. 세 번째 거 먼저 볼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A의 4하고 4 있는 쪽하고요 6이 있는 쪽에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가 됐죠. 근데 A4는 마이너스고 A6은 플러스다가 지금 3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A의 5는 뭐겠어요? 0이죠. 그렇잖아요. A의 5는 0이잖아요. 하나가 마이너스고 하나 플러스니까. 그럼 절대값과 절대값은 당연히 같은데 그런데 이거의 절대값과 절대값을 더해서 8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가 뭐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4였다는 얘기고 여기는 4였다는 얘기가 되죠. 요렇게 보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좀 무식하게 할게요. 여기가 5였고요. 4, 6, 3, 7, 2, 8, 1, 9. 이거 하면 뭐 되네요? 0 되버리네요. 그럼 이것도 아니네.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였다고요? 그럼 27이 나올 리가 없는데? 응? 아, 물어본 건 A10이군요. 아, A10이군요. 이렇게 풀어나가셔야 돼요. 그럼 둘 다 마이너스라면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얘를 갖다가 이거를 A 플러스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풀이가 갈라집니다. 얘를 갖다가 A 플러스 3D 여기를 A 플러스 5D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이니까 부호를 바꿔줘야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빼기 3D랑 마이너스 A 빼기 5D를 했더니 8이더라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이너스 2A 빼기 8D가 8이니까요.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A 플러스 4D는 2다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8. 그럼 A 플러스 4D는 마이너스 4다가 됐겠죠. 그럼 얘가 무슨 얘기예요? A의 5가 마이너스 4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아까 뭐 잘못했나 본데요? 이것이 지금 1항부터 27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27일수가 A 원서부터 A에 9를 더하게 되는데 여기 A에 5하고 A에 5가 지금 딱 가운데에 있는 거지. 그럼 얘랑 더한 게 8. 그렇죠? 두 개를 더하면 8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이 다 8이라는 얘기잖아요. A5는 3만. 응? A5는 3 곱하기 9해야 27되잖아요. 등차 중앙으로 모으면서 A의 5가 아까 첫 번째 거 4였다 그러면 A의 5가 4는 맞잖아요. 4. 두 개 더하면 8이잖아. 그치? 8이 9개가 있을 거고 그거는 54 70, 89, 70인데 72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1번은 아닌 거고. 근데 그럼 마이너스가 돼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가 내가 뭐가 잘못됐나요?
맞아요. 마이너스 어디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맞는데. 그러니까 이거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마이너스고 플러스면 A의 4가 마이너스에 있고 A 6에 플러스가 있는데 그럼 A 5가 0이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다. A와 3인데 공차가 4인데 예? A호를 기준으로 3 마이너스 D하고 3 플러스 D 해가지고 둘중 하나는 인수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D가 8 나오잖아요. 자, 일단 얘가 마이너스고요. 플러스라고 놓고 보자. 그럼 여기 부호를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는 A 플러스 5D가 됐겠죠? 그러면 당연히 D는 4가 나올 거란 말이야. 내가 지금 뭐가 지금 헷갈리는 거냐면요. 지금 A의 4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A의 6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길이랑 똑같잖아요. 하나는 마이너스고 플러스라 그러면. 난 똑같은데. 똑같다는 말이 없구나. 똑같다는 말이 없네요. 미안. 똑같다는 말이 없군요. 에이. 그냥 더해서 8이군요. 쏘리. 두 개를 더해서 8이니까 똑같다는 말이 아니네요. 자, 그러니까 이쪽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네. 자, 그래서 공차가 4라고 하는 것까지 나왔어요. 공차가 4라는 것이 나왔으면 그러면 이놈을 A1서부터 A9까지를 더했을 때요. 공차가 4면 자, 이걸 더하면 A1 더하기 A9가 될 거고요. 곱하기 9개, 나누기 2를 해서 27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1은 그냥 A고요. 여기는 A 플러스 8D라고 생각을 하면 D가 4죠. 여기는 32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 A 플러스 32가 되니까요. 여기는 A 플러스 16 곱하기 9가 27이다가 됐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3이었을 거고요. A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럼 D가 4고요. A가 마이너스 13이니까요. 마이너스 17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10을 물어봤으니까 10 집어넣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답을 빼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여기에요. 이게 나왔을 경우에 케이스를 우리가 3개로 잘라낼 줄 아셔야 돼요. 이거 꽤나 잘 나옵니다. 이게 이런 형태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하나 문제 볼게요. 이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의 4하고 A의 7을 곱했더니 음수더라 이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D가 양수다라고 합시다. 자, 이건 등차 수열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두 개의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죠? 다르다는 얘기인데 공차가 양수로 했으니까 우리 벌써 머릿속에 이게 그려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A의 4쪽은 분명히 마이너스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7은 어떻게 되겠어요? 7은 플러스에 있겠죠? 5로 할까요? 5로 합시다. 그럼 5는 마이너스에 있고 7은 플러스에 있다라고 칩시다. 6은 어떻게 되죠? 모르죠. 자, 여기서 케이스가 갈라져요. 그럼 여기서 딱 가르시는 거예요. A의 6이 플러스인 경우, A의 6이 마이너스인 경우, 이걸 갈라서 푸셔야 돼요. 그럼 A의 6을 플러스라고 놓고 조건대로 쭉 풀어나갔더니 모순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 플러스 아닌가 보다. 마이너스 놓고 풀었더니 그래서 여기서 이거 두 개를 케이스로 갈라주는 거, 요게 등급 업되는 요거 꼭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자, 14번까지 해서 질문이요. 12번이요. 자, 곡선 y는 x제곱하고요. 기울기가 1인 직선 L이요.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는데요.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A, B의 길이가 2T. 얘가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보세요. y는 x제곱이 있대요. 기울기가 1인 직선 L이 이렇게 만났는데요. 기울기가 1인 직선 L이에요. 자, 이 점과 이 점이 A점하고 B점에서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AB의 길이가 2T가 되도록 하라 그랬죠. 이 길이가 2T라고 얘기를 했죠. 이 직선 L의 y절편 이랬단 말이에요. 요쯤 되면 이제 제가 뭐라고 할 가능성이 겁나게 높죠.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여기서 이 점과 이 점을 구해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뭐가 키포인트라고요? 기울기. 굉장히 많이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 얘기. 이거 기울기 얼마죠? 1이죠? 그럼 여기가 K고 여기가 K면 이 길이 뭐예요? K 루트 2가 돼야 되는 것이 기본 공식이죠. 이거. 직선이 있을 때 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기울기를 키포인트로 잡으라 그랬잖아요.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건 모르시면 안 돼요. 굉장히 겁나게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K 루트 2고 여기가 2T니까요. 여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T가 되잖아요. 그럼 K가 이거란 얘기죠. K가 루트 2T란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루트 2T가 되는 거예요. 요 길이가. 이거 이렇게 바꿔놓으시는 거. 요거 모르시면 안 돼요. 요거 큰일 날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나 이거 아마 이게 1학년 때부터 겁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요거는 요점과 요점은 두 개를 연립해서 나오는 두 근의 뭐죠? 차죠. 두 근의 차. 자, 근데 이 직선에 L의 방정식을 쓸게요. 이 직선은 뭐가 되냐면 기울기가 1이니까 X일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때 Y절편은 여기인데 결국 요 뒤에 얘기하는 거죠. X를 0 넣었을 때. 자, 요것을 GT라고 한다. 이렇게 됐네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리미트 t가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 t 제곱분의 gt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럼 gt를 구하라는 얘기가 됐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거는 자, 그럼 얘랑을 연립해주면 방정식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x제곱 빼기 x 빼기 gt는 0이 이 방정식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때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두 근의 뭐죠? 두 근의 차. 저번 주에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과 개수의 관계. 이렇게 됐을 때요. 두 분은 알파 베타로 가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쓰는 거 있죠? 그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하고 이거 쓰는 거 있죠?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중학교 때부터 하도 해서 알아요. 근데 여기서 뭐까지 알아두라 그랬죠?
두근의 차. 이제는 외워야 된다 그랬는데 두근의 차 뭐라 그랬어요? a분의 루트 판별식이요. 두근의 차. 두근의 차. 내가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해도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두근의 차는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수업할 때 얘기해요. 두근의 차는 하고 내가 동그라미 차라리 근의 공식을 써라. 근데 근의 공식을 써서 빼게 되면 이게 나와요. 근데 이제 수능 볼 때는 근의 공식 써서 빼는 것도 귀찮아요. 이제 빨리 써야 되니까 a분의 루트 d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두근의 차는 a분의 루트 d 2차에서 두근의 차가 얘죠 지금. 그렇잖아요. 교점의 차이가 이거니까요. 두근의 차는 차라리 이거 뭐죠? a분의 루트 d를 쓰셔야 돼요. 자, a는 1이고요. 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ac 가 루트 2t가 되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서 이거 모르는 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밥 먹듯이 써먹는 거라 이런 거는 그냥 그러니까 얘가 정리가 잘 되면요 이런 건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그냥 주워 먹어요. 4점이라고 해서 4점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 주워 먹기 시작해 이제 등급이 팍팍 올라갑니다. 이게. 자 그러면 됐죠. 양변 제곱해 주니까 2t 제곱 됐을 거고요. 빼기 1 됐을 거고요. 4분의 됐을 거고요. 여기다 t제곱으로 나눠주면 답은 그냥 2분의 1 끝나는 거죠. 무한대는 겁나게 쉬워지니까. 이런 건 주워 먹는 거여야 돼요. 그런데 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수능이 머리가 좋아야 되는 애들 그래 만점 맞자 그러면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이 해석법만 정확하게 알아도 어지간하게 등급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공부 좀 하면 1등급까지는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물론 만점은 얘기가 달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본인들이 지금 이거 진도에서 나갈 때요. 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얘를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맨날 잊어먹지 말고 꼭 요건 요렇게 푸는 거야, 요렇게 푸는 거야.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자, 혹시 이거 잘 이해 안 되신 분은 꼭 그거 다시 다 연습해 두셔야 돼요. 직선상의 거리. 자, 또요. 몇 번이요? 11번이요. 요런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실 때요. 수1, 수2 부분에서요. 이게 반드시 나오면서 연습을 꾸준히 해서 어느 순간에 잡아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도형이요. 특히나 이거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도형을 푸는 문제 하고요. 두 번째가 점화식 문제예요. 이 두 가지 문제는 8점이에요. 요거 4점, 요거 4점. 그래서 8점. 자, 그러니까 요걸 잡으면 8점이 올라가는 거고요. 요거 못 잡으면 8점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지금 제가 요걸 풀어는 드리지만요. 점화식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한번 날 잡아서 정리를 쫙 하셔야 됩니다. 좀 정리를 쭉 하셔야 되는데 일단 그러면 도형 이거 할 때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느냐? 중학교 때 했던 거 말고요. 삼각함수가 들어가는 거에서 아셔야 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일 처음에요. 삼각형을 딱 봤을 때 내가 무슨 법칙을 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이것이 일단 정확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얘기해 드릴게요. 마주보는 각과 변. 마주보는 각과 변이 있다. 이러면 사인 법칙이에요. 마주보는 각과 변.
그러니까 이 각의 크기하고 이 변의 길이, 이 각의 크기하고 이 변의 길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사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문제 보실 때요 계속 긁게만 그렇게 이게 사인이냐 코사인이냐 사인이냐 코사인이냐 요렇게만 보셔야 돼요. 일단은 그 다음에 즉 무슨 얘기냐면 사인 법칙 언제 쓰는지. 자, 사인 법칙은 그 뭐라고요? 마주보는 각과 변일 때 요러면 사인 법칙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요. 외접원의 반지름 R이 나오면 사인 법칙이에요. 반지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사인 법칙이에요. 왜 그럴까요? 요걸 세타라고 놓고 이걸 A라고 놓으면요. 사인 세타분의 A는 이 R이라고 하는 요게 사인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주보는 각과 변이 있던지 그러면 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얘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가 튀어나오는 거니까 요게 사인 법칙이에요. 그럼 코사인은 언제 쓰냐면요. 사인 법칙이 적용 안 되면 코사인 쓰시면 돼요. 마주보는 각과 변이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이 각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알려주는 순간에 사인 법칙이 될 건데 아니면 마주보면 이렇게 되거나 근데 얘 주고 얘 줬어요. 그럼 마주보는 게 없잖아요. 이럴 때 코사인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삼각형의 넓이요. 2분의 1 써놓고요. 양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쓰면 삼각형의 넓이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혹시 요거 코사인 법칙 쓰실 줄 아시나요? 요걸 L이라고 하면 L 제곱은 요걸 AB라고 합시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2A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코사인 법칙이죠. 자, 두 가지를 이렇게 외우고 저렇게 외우고 난 못 외우겠다 그러면 하나만 외우세요. 이거 하나만 외워놓으시고요. 사인 법칙 쓰는 거 정확하게 아시는지 보시고요. 넓이 구하는 거 정확하게 아시는지 보시고요. 여기까지 일단 되셨어요? 자, 나머지 무슨 헤론의 공식 이런 거 있는데요. 몰라도 안 죽어요. 그냥 좀 빨리 풀자는 거죠. 그건 몰라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쓰는 건지를 되게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1번 문제 볼게요. 자, BAC가 60도라고 그랬는데요. BAC가 60도래요. 그러면 얘가 이 각이 60도라고 알려줬네요. A가 있고요. A에서 B까지는 2루트 1이에요.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가 2루트 3이래요. 자, 여기서 문제 봅시다. 여기는 마주보는 각과 변이 있는데 이 각의 그런데 여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요 각의 크기를 알 수 있죠. 저는 보세요. 저 문제를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모르니까 안 써먹긴 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얘를 볼 때 어떤 게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아 삼각형이 있구나 이렇게 보지 말라고요. 삼각형을 딱 보는 순간에요. 지금 여기 각도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마주 봤잖아요. 그럼 얘랑 얘랑 마주 보는 애가 생겨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 세타가 나온다는 거예요. 얘를 보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삼각형 보면은요. 늘 여러분 지금부터 나중에 나오는 모든 문제가 나올 때요. 도형 나오잖아요. 마주보는 각과 변, 마주보는 각과 변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있으면 사인 법칙 그냥. 자, 그럼 해볼게요. 사인 60도 분의 2 루트 3은 자, 요건 세타라고 합시다. 사인 세타 분의 2 루트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랑 2랑은 약분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사인 60이 얼마입니까? 여기다가 사인 60을 곱하면 2분의
루트 3이 됐겠죠. 루트 3도 약분됐네요. 그러면 얘랑 하니까 루트 2분의 1이 됐을 거고요. 그럼 사인 세타는 루트 2분의 1이다가 됐겠네요. 그쵸? 그럼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분의 1이라는 이거는 각도로 따지면 얘는 45도라고 하는 각도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미 얘랑이 나와버린 순간에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75도라는 각이 다 튀어나온 겁니다. 물론 얘가 써먹을 필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도형을 그냥 아예 단순하게 뭐가 툭 튀어나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계속 파생해서 나가거든요. 자, 그러면 보는 눈이 일단 그렇게 돼야 돼요. 자, P점이라는 점이 있었는데 PBC가 30도래요. PBC가 30도래요. 여기 30도요? 그럼 여기도 45도네. 이거 하나 해놓고 나니까 문제가 갑자기 이상하게 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PCB가 15도래요. 여기가 15도래요. 근데 그럼 여기는 30도겠죠. 아까 우리가 정해놓은 바에 의하면. 됐고요. 삼각형 APC의 넓이요? APC. 이 삼각형의 넓이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각도가 여기 각도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2분의 1 곱하기 이걸 AB라고 하면 AB sin 30도라는 넓이 공식을 쓰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 길이를 구하러 가면 되잖아요. 자, 그럼 이 길이만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30도, 여기는 15도. 근데 여기는 몇 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35도가 되나요? 135도?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이 어떻게 구할까요? 마주보는 각각면이잖아요. 그러면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구나 하고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135도 분의 2 루트 3은 사인 30도 분의 A다 라고 하면 A 값 나오잖아요. A 값이 나왔으니까 집어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럼 B의 길이를 구하면 되잖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 사인 75를 모르죠. 사인 75를 모르잖아요. 물론 미적분을 하시면 사인 75는 쉽게 구해요. 근데 여기서는 사인 75를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죠? 미적 배운 다음에는요, 그냥 요 놈을 그냥 그렇게 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사인 75 값을 구해버리면 되니까. 왜냐면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거를 해서 사인 법칙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현재는 사인 75도가 뭔지 모르잖아요. 미적분에서는 사인 75를 구합니다. 공식이 있어요. 자, 근데 지금은 그걸 쓸 수가 없으니 그럼 얘를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인 법칙을 못 쓰잖아요. 그럼 쓸 수 있는 방법은 코사인 법칙을 써셔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긴 60도라고 있어요.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자, 여기 있고 이거 있고 자, 요거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의 제곱은 2 루트 3의 제곱은 이거 제곱이니까 8 플러스 b 제곱 빼기 2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b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쓰시면 되죠. 아, 여기서 b를 구하는 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잘 나와요. 여기는 12가 되나요?
코사인 60이 2분의 1이니까 2 루트 2 b가 되겠죠? 그럼 b제곱 빼기 2 루트 2 b 빼기 4는 0이 되나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문제는 얘를 인수분해를 못해. 여기서 인수분해를 못해요. 그랬더니 또 일부 몰지각한 학생들은 여기서 또 근해 공식 쓰고 앉아 있습니다. 환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발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루트 3분의 3 유리화하면 얼마죠? 루트 3이죠. 근데 혹시 니네 여기다 루트 3 곱하고 여기다 루트 3 곱해서 약분하시는 분 계세요? 이거 우리나라 중학교 교육이 가져오는 엄청난 폐해예요. 이걸 갖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3은 루트 3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루트 3이니까 루트 3 곱하기 루트 3 약분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냥 루트 3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중학교 때 분모의 유리화 이렇게 가르쳐 놓고 맨날 여기다 루트 3 곱하라고 해놓으니 애들이 괜히 쓸데없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3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3의 루트 3 제곱이잖아요. 약분해버리면 되잖아요. 이거 일수분해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이때의 폐해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가끔가다 우리나라 수학 교육 보면 속이 터져요. 미쳐요 아주. 루트 2가 있죠. 근데 여기가 4가 있죠.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 2는 뭐죠? 루트 2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를 2 대신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2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 인수분해하는 거 꽤나 잘 나오거든요. 꽤나 잘 나오는데 뭐가요? 저거에도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안 되네. 지랄 났네. 그래도 식사 아, 이 숫자도 안 되네. 아, 이게 좀 됐어야 좀 뽀대가 나는데, 그지? 이게 3 같은 거였으면 딱 떨어지는데, 에이, 나쁜 놈 새끼. 이걸, 아니, 그냥 얘기는 이래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를 갖다 루트 2, 루트 2. 근데 요거 은근히 잘 나옵니다. 굉장히 요런 형태로 나오는 거 되게 잘 나오니까요. 자. 근데 아니, 요거는 이제, 그러면 B를 이쪽으로 못 본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근해 공식을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해도 되는데 PB 구한 다음에 루트 2로 나눠서 루트 2에서 뺀 다음에 2배 해도 되긴 해요. 이 길이를 구하자고? 네, 그거 한 다음에 45도잖아요. 루트 2 나눈 다음에 이 루트 2에서 빼고 제가 삼각형이 30도, 60도니까 2배 곱하면 B가 나오긴 해요. 그럼 이쪽에서부터 출발해보면 어떨까요? 식이 들어오니까.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일단 이쪽 거로 해봐가지고 안 되면 딴 방법을 써봅시다.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건 꼭 이쪽에서 이렇게 코사인 안 쓰고 이쪽에서 코사인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계산이 뭐 이따위로 나왔을까요? 자, 그럼 이거 제곱이니까 8일 거고요. 자, 요거 제곱이니까 12가 될 거고요. b 제곱 빼기 4 루트 3 곱하기 b 곱하기 코사인 45도겠죠? 그럼 여기는 2분의 루트 2가 될 테니까요. 자, 2를 약분하면 2였을 거고요. 그럼 b 제곱 빼기 2 루트 6b가 되네요. 빼기 플러스 4는 이것도 안 되네요. 에이씨, 비구하는 게 아주 더럽네. CP
이 방법은 있어 보입니다만. 안 되고 30도 45도잖아. 30도. 45도. 야, 비를 구하는 것을 왜 이렇게 귀찮게 나왔을까요? 근해 공식을 써야 되나? 안 쓰면은 CP 연상선 그는 거 같아. 비를 근해 공식을 써야 되네. 예. 비를 근해 공식을 써야 되네. 좀 지랄 맞지만요. 식을 써놓고요. 근해 공식까지 가야 되네. 있으면 안 되네. 야, 여기서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겠죠? 마이너스는 요금 크기 비교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B를 얘를 갖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야, 근해 공식까지 가야 되네. 지랄 맞게.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여기서 루트가 있을 경우에 요거를 잘라가지고 유리화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근해 공식까지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A, B에다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실 때마다 아마 수능까지 계속 얘는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보는 눈을 좀 확정을 줘 놓으셔야 돼요. 근데 아마 문제 풀어줄 때 나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뒤에 있는 문제 먼저 단답형 먼저 질문 받읍시다. 16번서부터요. 19번 사이에서 질문. 없어요? 19번. 몇 번이? 19번이요? 이거는 제가 수투 부분 쪽은 배운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제가 정리를 조금 안 하고 있긴 한데요. 원점을 출발했다고 그랬어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점이 두 개면 여러분 그래프도 두 개 그리셔야 돼요. 자, 일단 속도가 하나가 이거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까지는 큰 문제 없고. 그러면 이것을 위치를 S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적분상수 C가 출발점에서 위치해야 되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0이겠네요. 원점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이걸 P라고 하고 이걸 Q라고 합시다. 이렇게 된 경우가 있겠네요. 얘랑 얘랑이 만난다가 무슨 뜻일까요? 얘랑 얘랑이 만난다. 같은 위치에,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이렇게 있을 때 그때 동시에 위치해 있다는 얘기는 얘가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렇게 그렸어. 요 점이 만나는 점이 되는 거죠. 위치 함수에서. 자, 얘는 지금
일단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확정이죠, 그래프가. 그래서 얘 그래프 하나를 확정을 잡아놓고 그리시는 게 좋아요. 또 얘는 어떻게 그려졌을까요? 마이너스 t제니까 헛둘 셋이 될 거 아니에요, 그지? 또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2분의 3. 그리고 여기가 얼마냐면 제가 0 되는 놈이니까요. 마이너스 3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을 거 아니니? 그럼 여기는 3이었겠네. 여기는 0이었고요. 그러면 자, Q라고 하는 그래프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었을 거예요. 여기가 3이었을 거고요. 여기가 0이었고요. 여기가 이제 변곡점은 아마 2분의 3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됐겠죠. 그렇죠? 자, 얘는요. t의 세제곱이니까 헛둘셋 이렇게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여기는 지금 얼마가 되냐면 2분의 5가 되네요. 근데 여기는 요거는 k 값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네. 그렇게 되겠죠? 자, 근데 어쨌든 얘는 0이 여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프라임이 여기에 k가 있으니까요. 얘가 이게 오르락 내리락 했을 테니까 얘가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얘기가. 자, 그럼 얘는 지금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0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런 식으로 돼서 그럼 여기가 이런 식으로 돼서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되죠. 얘기가 지금 뭐라 그랬지? 한 번만 만난다 그랬나요? 한 번만? 한 번만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얘가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되는 순간에 얘는 어딘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번만 만날 수가 없죠. 자, 그럼 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얘를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풀 때요. 일단 나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뭐 하냐면요. 완전하게 식이 다 있는 애부터 그려요. 식이 완전하게 다 있는 애부터 그려놓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앞에 있다고 해서 얘부터 생각하면 얘는 그릴 수가 없어요. 이 K 값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니까요. 얘는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확실한 놈 하나를 정확하게 그려놓고요. 얘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갖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얘가 0,0은 확실한데요. 요 K 값에 따라서 얘가 넓어지고 좁혀지고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요 놈이 넓어지고 좁혀지고 이렇게 될 거라고. 2분의 5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돼서 한 번만 만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접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접한다 그러면 이제 접한다 그러면 해석이 뭐지? 접한다. 이건 다 오로와 나싱으로 가셔야 되죠. 접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오로와 나싱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 점을 갖다가 뭐라고 놓습니다. T라고 놓으시면 돼요. T에서 접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T의 접선. 두 개가 뭐한다? 일치한다. 이렇게 풀어나가십니다. T는 안 된다, 그지? A, 합시다.
자, 단 한 줄 미분해 주니까요. 기울기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잠깐만, 여기가 A고 여기가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되는 건데. 식 빼서 프라임 0이면 안 돼요. 어디가요? 식 두 개 뺀 다음에 프라임이 0 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얘가 근데 얘가 이런 방법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될 수도 있네요. 여기가 0 같은 경우가 여기 있다 그러면 얘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방법도 있네요. 이러면 오로지 하나만 만나게 되네요.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이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 접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여기, 예를 들어서 0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방법이 있으면 여기 접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것도 오로지 한 군데서만 만나게 되네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내려가는 쪽에서 얘가 0이 돼버리면 그렇죠? 뭐 이건 두 가지 케이스도 갈라야 되네. 무슨 3분짜리가 이래요. 접하는 거로 그냥 풉시다 일단. 접하는 거로 왔으니까요. 자, 이 점을 A, 로 잡아가지고 이 점을 이렇게 세우면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Y는 빼기 플러스 2A의 세제곱 빼기 이게 하나가 나올 거고요. 또 하나는 이쪽에서 또 접선을 잡아야 되네요. 자, 기울기는 이렇게 잡으니까요. 플러스 A가 15 15지 2분의 15A의 제곱 T죠. 이렇게 됐겠네. 그럼 얘랑 얘랑이 똑같은 거여야 되니까요. 이놈과 이놈이 똑같다. 이렇게 나올 때는
그러면 4a의 세제곱 빼기 2분의 24 12요. 그러면 4a 제곱으로 묶으면 a-3은 0이 됩니다. 그럼 a 값이 3이라는 얘기네. a가 3이면 기울기도 똑같아야 되니까요. 3 집어넣으니까 27, 45 플러스 k 값하고요. 자, 이것도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여기 0이네요. 자, 그래서 k는 넘어가 주니까 18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야, 이게 3점씩은 조금 난이도가 좀 있네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오로와 나싱이에요. 두 개가 접했다는 얘기는. 그럼 이 점을 갖다 미지수 아는 척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 따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을 A, 라고 놓고요. A, 라고 놓고 식에다가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도 A, 라고 놓고 두 개를 구해요. 그래서 두 개가 일치한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쉬었다 하자고. 좀 쉬었다 합시다.